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S 진행의 이도하입니다. 오늘은 배지우, 최예지, 장동휘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증시 어제 불안감을 완전히 씻어내고 그야말로 축제 같은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최근 시장을 짓눌렀던 지정학적 불안감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면서 주요 지수 모두 기록적인 폭등세를 기록했는데요. 먼저 다우지수는 1125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46,000선을 돌파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역시 3.8% 넘게 치솟으며 21,500선에 안착했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반도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6.24%라는 경이로운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최근 불거졌던 AI 고점론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등 주요 종목들이 시장의 폭발적인 반등을 견인했습니다. 공포와 환희가 바뀐 뉴욕의 뜨거운 밤, 이 기세가 4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코스피 5,400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잠든 사이 들려온 뉴욕의 짜릿한 승전보, 그 자세한 내막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배지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간밤 뉴욕 브리핑입니다. 트럼프는 간밤에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없이도 종전을 할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의 3대 지수는 순식간에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하락하면서 3대 지수에도 그대로 영향을 줬는데요. 간밤 미국 증시를 올려줬던 건 트럼프의 발언뿐만이 아닙니다. 이란 대통령의 결정적인 한방이 또 있었는데요. 이란 대통령 역시 전쟁을 원하지 않고 또 끝낼 준비가 됐다라고 말을 하면서 순식간에 국제 유가도 내려가고 동시에 3대 지수 악폭을 줄여가면서 상승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중동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일각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의 빅테크 중에 하나죠. 엔비디아가 마벨에 20억 달러 정도의 규모 투자를 하면서 양기업은 모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두 기업은 현재 AI 분야에서 경쟁 구도에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이렇게 투자를 강행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엔비디아는 양사의 장점을 결합하면서 AI의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시도를 보인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입니다. 한편 한동안 이 금리 동결이 될 거라는 상황에 한동안 금과 은은 약세 기조를 보였던 상황이었었는데요. 하지만 저가 매수세의 유입, 또 유가 하락이 동반되면서 금은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자산으로 꼽혔던 금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증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미증시에서는 트럼프의 종전 의사와 이란 대통령의 전쟁 회피 발언으로 3대 지수가 상승했는데요. 앞으로 중동 상황과 금리 변동성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와 마벨의 협력 결과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오늘 주목해볼 만한 뉴스를 체크해봐야겠죠. 최예지 아나운서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남선 알루미늄이 31일 장 초반 상한가로 치솟는 등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습니다. 이란이 중동 지역의 주요 알루미늄 생산 시설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개장한 국제 상품 시장에서 알루미늄 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장 막판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한 바 있습니다. 장중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의 알루미늄 생산 설비를 공격했다는 소식에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 주가가 급등했지만 피격당한 회사들이 생산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오름폭이 축소됐습니다. 간밤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하자 알루미늄 관련 종목으로 재차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30일 LME에서 알루미늄 가격은 전일 대비 5.77% 급등한 톤당 3,482달러에 마감된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동 지역 긴장감이 점차 장기화하면서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K 이터닉스는 3월 중순 상한가와 신고가를 갱신하며 처음 5만 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SK 이터닉스는 태양광, 풍력 등의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요. 마찬가지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신성 ENG도 더불어 전일 대비 5.8% 올라 2,735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재생에너지 관련주가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환 의지도 매수세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 중동 정세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를 언급하며 미래 상황이 더 불안정해지는 만큼 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3월 한 달간 국내 증시에서 무려 1,000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은 약 5,146조 원에서 4,159조 원으로 987조 원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코스닥 시장에서도 약 72조 원이 줄어 전체 감소 규모는 1,060조 원에 달합니다. 이 같은 급락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이 시장 전반에 충격을 주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실제로 전쟁 직후 하루 만에 수백조 원이 증발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난 4일에는 하루에만 574조 원이 사라지며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는데요. 국내 증시를 이끄는 대표 종목들의 타격도 컸습니다. 삼성전자는 약 1,281조 원에서 989조 원으로, SK하이닉스는 약 756조 원에서 575조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두 기업에서만 빠져나간 시가총액은 약 473조 원, 전체 감소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전문가들은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질 경우 시장 변동성 역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 마칩니다. 네, 중동에서 알루미늄 생산시설 공격으로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한 소식과 함께 재생에너지 관련 주식의 강세도 전해졌습니다. 또한 최근 한 달 동안 국내 증시에서 무려 1,000조 원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중동 정세의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를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장동휘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4월 1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강한 상승세 속에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폭을 키웠고 장중 한때 프로그램 매매가 일시 중단되는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하루였는데요. 특히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지수 전반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 결국 5,478.70에 마감했는데요. 큰 폭 상승으로 성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단순한 반등을 넘어서 시장 전체에 걸쳐 매수세가 확산된 점이 특징이었는데요. 특히 대형주 중심의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지수 상승을 강하게 견인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장 초반 상승 출발 이후 흐름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결국 1,116.17에 마감하면서 코스피와 함께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차 전지와 바이오 업종이 상승 흐름을 주도하면서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어서 투자자별 수급 동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조 4,286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7,785억 원, 개인은 2조 2,596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방어에 나섰는데요. 다만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 물량을 받아내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었던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2,337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507억 원, 개인이 1,703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특히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닥 상승을 이끈 핵심 동력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는 18만 9,600원으로 급등하며 시장 상승을 이끌었고 SK하이닉스 역시 89만 3천원까지 오르며 반도체 업종 전반의 강세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또 현대차는 48만 8천원까지 상승하면서 자동차 업종에서도 견조한 흐름이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오늘 코스피 시장은 반도체와 자동차 중심의 대형주 랠리가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상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는 14만 9,100원으로 상승하며 2차전지 관련주의 강세 흐름을 이어갔고요. 알테오제는 36만 원으로 오르며 바이오 업종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삼천당제약은 74만 4천 원으로 하락하며 종목별 차별화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강세를 보이며 로봇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사이드카가 발동될 만큼 강한 변동성 속에서도 대형주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2차전지, 바이오 업종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며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킨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4월 1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전반적으로 중동 정세 불안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국내 증시는 사이드카 발동될 만큼 강한 변동성 속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배지우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뽑은 특징주는 대우건설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이 좀 큰 이렇게 상승장을 보였었는데요. 이렇게 상승장을 이끌었던 업종은 건설주였습니다. 이러한 종전에 대한 기대감에 건설주들이 일제히 상승폭을 키워왔었는데요. 종전 이후에 중동 지역 재건 수요가 본격화가 될 경우에는 이렇게 국내 건설사들의 수혜 기대감 속에 주가가 선반영이 된 영향이었습니다. 또 한동안 하락폭을 키웠던 대우건설의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이어지더니 두 자릿수의 상승폭을 키워왔고요. 특히 대우건설은 해외 수주와 관련한 모멘텀 속에서 다른 건설주들보다도 더 큰 상승폭을 키워왔습니다. 이렇게 24.95%라는 이렇게 상한가 직전에 상승폭 키워오면서 19,430원의 거래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건설주들까지 상승폭 보여줬는데요. 특히 수소시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GS건설, 현대건설 등도 두 자릿수의 상승폭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네,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대우건설 시가 16,880원에 시작해서 종가는 24.95% 오른 19,43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에 건설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대우건설도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특징주는 제약과 뷰티를 넘나드는 다크호스 동국제약입니다. K뷰티의 글로벌 흥행과 비만 치료제 시장 진출이라는 호재가 터지면서 주가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 시작과 동시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견고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폭발적인 상승의 첫 번째 핵심 배경은 K뷰티의 글로벌 대박 예감입니다. 동국제약 대표 브랜드인 센텔리안 24가 국내를 넘어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제약사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기능성 화장품이 해외 현지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올해 화장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1,000억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두 번째 배경은 바로 비만 치료제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동국제약은 최근 전 세계 증시의 가장 뜨거운 키워드인 비만 치료제 분야에서 독자적인 약물 전달 시스템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체내에서 약물을 서서히 방출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이 기술을 주사제 형태의 비만 치료제에 적용할 경우 기존 제품들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투심을 완벽하게 장악한 셈입니다. 과연 동국제약이 이번 상한가를 기점으로 제약과 뷰티, 신약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면서
주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향후 수출 지표와 연구 개발 성과를 면밀히 주시해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최예지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특징주 LG전자입니다. LG전자 주가가 장중 급등세를 기록 중인데요. 로봇 시장에서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는 증권계 진단과 더불어 코스피 지수의 장중 급반등 속에 이 같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7년 액추에이터 사업을 시작으로 산업용과 가정용 로봇 시장에서의 존재감이 동시에 커질 전망인데요. 액추에이터의 핵심 부품인 모터는 이미 B2B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센서와 제어 기술에 대한 설계 경험도 풍부하기 때문에 액추에이터 고객사 대상으로 솔루션 공급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LG전자 류재철 최고 경영자는 지난달 주총에서 AI 확대로 촉발된 사업 기회 중에서 4대 영역인 로봇, AIDC 냉각 솔루션, 스마트 팩토리, AI 홈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LG전자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LG전자 붉게 물든 하루였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6.53% 오른 11만 2,900원에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10만 8천 원에 출발한 뒤 장중 한때 11만 3,100원까지 오르며 하루 내내 상승 흐름을 유지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11만 2,100원의 종가 형성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오늘 LG전자의 주가는 로봇 시장 확대 기대감과 코스피 지수의 반등에 힘입어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로봇 및 액추에이터 사업의 진행 상황과 LG전자에 집중할 4대 분야의 성과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주목받았던 특징주들을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배지유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하나투자증권에서 발표한 투자 리포트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최근 시장 급락에 대해서 공포는 언제나 과하다라는 제목의 이런 투자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금융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미국의 금융환경 지수는 금리, 주가, 달러, 신용 스프레드 등을 종합한 그런 지표인데 이 지수가 상승할수록 긴축 환경이 강화되고 또 증시의 부담이 커지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최근에 이 금융환경 지수가 악화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유가 상승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 코스피 반등 여부도 유가가 안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특히 현재 국제유가 시장에서는 백워데이션이라는 현상이 또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월물 유가가 차월물보다 약 6.5달러 정도 높은 상태인데 이는 공급 부족에 대한 프리미엄이 크게 붙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 스프레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거의 두 번째로 큰 수준에 미치고 있는데요. 사실 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극단적인 스프레드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단기에 머물렀다라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유가 상승 압력도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보다는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지정학적 리스크인데요. 최근 전쟁과 관련해서 협상, 대화, 종전과 같은 단어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핵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정학 리스크가 완화되면 유가 안정, 금융 환경 개선, 그리고 증시 반등이라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현재 시장은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진입해 있고, 즉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보면 시장은 이미 역사적으로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설명과도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시장 대기 자금입니다. 현재 고객 예탁금이 여전히 110조 원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5,000포인트 이하에서는 저가 매수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상승장에서 큰 조정 없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이 오히려 첫 번째로 큰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하나투자증권은 현재 시장은 공포 구간이지만 동시에 가격 왜곡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구간이라고 평가를 한 건데요. 추가로 약 5% 내외의 하락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이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종 측면에서는 이번 하락장에서 더 크게 하락한 반도체, 또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반동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증시 핵심 변수는 유가와 미국 금융시장이면서 유가 안정 여부에 따라서 향후의 시장 가능성을 더 열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투자 분석이었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은 최근 증시 급락 원인을 미국 금융 환경과 유가 상승으로 분석하면서 유가 안정과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가 증시 반등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는데요. 현재 시장은 저평가 구간에 진입한 만큼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이며 유가와 금융 환경의 동향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 관련 리포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벌써 방송을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지우 아나운서부터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장이 이제 3월에 19%의 하락을 딛고 급 반등하게 된 장이었는데 항상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이 딱 그런 말을 설명하는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어서 그러면 최예지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전쟁의 먹구름 사이로 휴전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철군 시사 발언을 계기로 시장은 안도의 숨을 내셨는데요. 유가는 내려앉고 증시는 반등했습니다. 이젠 이 작은 평화의 신호가 더 큰 안정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시장 역시 한층 단단한 회복 흐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회복 흐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저는 이어서 태평양을 건너온 뜨거운 봄바람이라고 정리해보고 싶은데요.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조짐으로 뉴욕 증시가 폭등을 기록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훈풍을 불어넣은 것 같습니다. 이 훈풍이 내일도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